안녕하세요. 종목의 제방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부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한 번만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전문가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지금 저는 1부에 이어서 그럼 이슈 얘기 마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네. 아까 1부에서 전문가님이 백신 관련주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호재로 작용을 하지 못하고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백신 쪽 어떻게 보셨어요, 섹터? 네, 네. 뭐 삼바나 아니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지금 좀 약간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대표적으로 아이진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면 네. mRNA 관련주죠. 그러니까 뭐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길게 한번 보시면 지금 그 전고점 뚫어놓고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일단 요즘에 이렇게 전고점을 뚫어놓고 좀 종목들이 많이 내려오는 이런 경향들이 좀 있어서 일단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좀 나오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아이젠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모양이 이쁘게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서 다시 대반등이 살짝 있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죽어갈 거예요. 비트코인처럼. 그러니까 예전에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예전에 예전부터 계속 그 바이오주들을 제가 이렇게 내려올 때 대반등 주면 어깨에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 다시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그냥 기술적으로 차트만 보지 마시고 일단 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일단 아이진 그리고 이현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신선하게 그냥 얼마 안 올라온 것 같지만 이것도 길게 보시면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이전에 마찬가지로 전고점 뚫어놓고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이런 거 지금 밑에서 잡으면 살짝 대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좀 고생할 수 있고요. 이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도 13% 정도 내려왔는데 많이 내려왔으니까 기술적으로 장 초반에 내일 반등이 있을 수는 있어요. 반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시 또 윗꼬리 맞고 다시 음봉으로 끌려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 좀 약간 반등이 있으면 나오려고 해야지 이 종목을 지금 많이 내려온다고 해서 지금 이제 뭐 생산하고 뭐 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해서 잡으시면 안 되거든요. 서린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ST팜도 나중에는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고 아직 추세는 깨지 않았는데 이 앞에 있는 세 종목하고 조금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매수보다는 좀 매도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백신 관련주 한미 정상회의 이후에 어떤 그런 호재가 나와서 재료가 노출돼서 지금 조정을 받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 때 그런 종목들이 좀 조정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가급적이면 좀 매도하는 마인드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직접적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어떤 체력이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상품을 이제 생산을 하고 실적을 내주고 그거 외에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차후의 흐름은 뭐 괜찮아질 수 있지만 지금 일단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이슈는 끝났고 거래량이 이제 좀 크게 나오면서 앞전에 매수했던 물량들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밑에도 보면은 외국인 기관들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오늘 자리에서 반등으로 나왔어야 되는 자리에서 지금 윗꼬리 달고 밀렸으니까 아마 내일 한 차례 더 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합리적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21선에서 잡았다가 시장이 좀 안 좋으면 또 같이 밀려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다른 종목들하고 그냥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봐야지 이 종목이 이제 그런 재료가 있어서 특별히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재료가 일단 끝났고 좀 조정권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좀 얘기가 다른데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게 삼바보다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 상장주 상장되고 나서 앞전에 여기서부터 크게 내려왔는데 코로나 백신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알게 모르게 스물스물 올라와서 지금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다 왔거든요. 전고점 부분까지 다 왔을 때 이 앞전에 물려있던 사람들 거의 지금 이제 수익권까지 왔었는데 오늘
갭으로 떴다가 음봉으로 밀렸잖아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루한 흐름으로 만들 확률이 많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올지 알 수는 없지만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요. 지금 코로나 백신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옆으로 횡보한다고 쳤을 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코로나가 다시 심해져 갖고 백신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냐, 아니면은 코로나가 좀 괜찮아져서 어떤 그런 이 유행이나 어떤 인기가 없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 후자로 생각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팔 기회를 계속적으로 옆으로 기면서 줄 수 있지만 이 종목을 지금 조정 시에 매수해서 아니면 지금 당장 여기서 매수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 종목도 이제 예전에 앞에 많이 물렸던 이런 사람들이 좀 빠져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좀 삼바도 그렇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좀 약간 시간을 갖고 좀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담 때문에 직접적인 호재는 있었는데요. 조금 더 관망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상대적인 다른 백신 관련주들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감과 또 재료 노출로 하락을 했는데요. 보유자분들은 지금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오늘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어요.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예전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약간 강한 흐름을 보였었죠. 네. 그 로블록스 상장했을 때 그때 상장 이슈로 인해서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선 조정이 나왔었는데 지금 넷플릭스가 그쪽으로 좀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선익 시스템이 오늘 상한가를 갔거든요. 네. 상한가를 갔으니까 정고점을 넘어가면서 하루 이틀 정도의 흐름은 더 나올 수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그 넷플릭스 이슈가 뭐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의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종목의 흐름이 결정되긴 하겠지만 기술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이 선익 시스템 자체는 회사에서도 우리는 그런 메타버스 이런 거 관련된 어떤 회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어떤 그 장치나 어떤 부품들을 만들긴 하지만 그 부분의 매출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만 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선익 시스템은 좀 크게 가긴 했는데 한빛소프트라든지 같이 가는 종목들의 흐름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한빛 시스템, 그리고 M게임이나 이런 거는 흐름이 좀 약해요. 그리고 알체라 이런 것도 지금 흐름이 약하거든요. 알체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흐름이 거의 뭐 나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 선익 시스템하고 한빛 소프트는 조금 약간 이후에 어떻게 흐름이 가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긴 한데 시장의 그런 어떤 분위기 자체가 지금 어떤 호재가 나와도 그게 지금 며칠 못 가고 다시 내려오고 이럴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급등주들을 또 따라가면 한동안 굉장히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일단 시장을 전반적으로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고 그리고 어떤 예전처럼 재료가 나왔다고 해도 이게 연속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삼바나 SK바이오사이언스나 이런 그리고 CMO, ST팜이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나와도 그게 연속되는 흐름으로 가기가 지금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넷플릭스나 이런 어떤 부분의 이슈로 선익 시스템이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예전처럼 큰 흐름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냥 기술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너무 기대 수익률을 높게 보지 말자.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그런 종목들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내일 또 상승이 나오고 내일 모레 상승이 나오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수익 실현을 해서 제가 현금을 계속 조금 챙기자라는 말씀을 아까부터 계속 드렸던 거니까 일단 따라가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수익 실현하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냥 현금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기술적으로는 좀 볼 수 있지만 이거를 뭐 신규로 투자를 한다든지 지금 자리에서 그럴 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편안한 매매가 되지 않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넷플릭스가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한다는 이유로 오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기술적으로만 보고 반등 시에 차익 실현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대응 방법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또 의류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어요. 의류 쪽 섹터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의류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네. 약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런 어떤 여행 네. 그리고 뭐 카지노 뭐 그리고 아니면 어떤 모임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옷을 사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의류 관련주들이 지금 약간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좀 약간 대표적으로 영업무역이라는 종목이 조금 약간 이제
흐름이 좀 괜찮아 보이고 지금 의류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아직 많이 올라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네.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럼 지금 지금 신규 진입도 괜찮겠네요. 이쪽은. 네, 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현금 비중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실 수 있거든요. 그 영원무역 그리고 한세실업, 네, 한세실업이라는 종목이죠. OEM으로 많이 이제 그 옷을 만드는 회사인데 한세실업도 지금 자리가 조금 약간 볼 수 있는 자리고 그리고 그 칸골이라는 브랜드 아시죠? 네. 네, SJ그룹. SJ그룹이 지금 사실 그 중에서 제일 흐름이 좀 괜찮아 보이긴 해요. SJ그룹이 좀 약간 뭐 칸골이라는 거를 이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약간 계속 신고가를 내면서 가고는 있는데 이 칸골이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일단 실적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실적 자체가 지금 시가총이 2,800억인데 EPS가 한 1,500원 정도 되니까 약간 그 의류 관련된 종목들 중에 지금 가장 좀 세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오늘 다시 좀 약간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니까 SJ그룹도 한번 좀 보실 필요 있고 전통적으로 뭐 한섬이라는 회사가 있죠. 한섬이 좀 약간 큰 회사고 이 종목도 이제 의류 관련주인데 이 종목의 흐름이나 지금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약간 지켜보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휠라홀딩스도 조금 흐름이 지금 어떤 상승이 보여지려고 하는 흐름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지루하게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가 지금 좀 약간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이 휠라홀딩스가 그 골프 브랜드 중에 타이틀리스트라는 그 회사를 그 인수해 갖고 좀 회사가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필라가 이제 한동안 좀 그 브랜드가 약간 인지도가 좀 떨어졌다가 요즘에 조금 괜찮아지는 어떤 이미지가 괜찮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주가 흐름이 좀 괜찮거든요.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뭔가 올라가려고 하는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이 옆에서는 좀 약간 지루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 하단부를 그러니까 오늘 정도 가격대에서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는 가격대예요. 하단부에서 매수해 볼 수 있고 요 상단부로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방향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일단 휠라홀딩스도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의류 관련주들은 현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포트에 좀 담아보자라고 하셨고요.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어떤 타이밍에 접근해야 되는지는 우리 신강석 전문가의 노란톡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세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오늘 금융 섹터들도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금융 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시장의 분위기에 비해서 네. 금융 쪽 관련된 뭐 증권, 보험, 뭐 그리고 은행 요 종목들이 좀 안 빠지고 좀 자리를 지켜주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코스피 자체가 크게 빠지지 않았고 코스피 빠지는 동안에 뭐 화학이나 철강 이런 종목들이 좀 밀려 내려올 때 이제 금융주들이 조금 약간 눈에 띄게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때 갈 모멘텀이 없을 때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조금 뭐 증권주 같은 경우는 뭐 삼성증권이라든지 뭐 NH투자증권 그리고 뭐 은행주는 우리금융, KB금융 그리고 이제 뭐 보험주 같은 경우는 삼성화재, 동부화재 이렇게 좀 약간 큰 회사들 위주로 흐름을 좀 보면서 그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조금 어느 정도 코스피의 시장의 흐름을 좀 어느 정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금융주가 좀 살아있는 그런 동안 속에서는 그래도 시장에 이렇게 큰 폭락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어떤 바로미터로 좀 약간 지켜보면서 좀 관심 갖고 보자라고 해서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금융주도 섹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은행 쪽도 있고, 증권 쪽도 있고, 보험도 있는데 이 셋 중에서는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네. 오늘 그냥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그렇다고 해서 크게 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들을 사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네. 그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들의 어떤 그런 대형주들을 좀 보면서 시장의 바로미터로 삼고 지금 사실 현금을 좀 아껴야 되는 그런 시기 속에서 굳이 뭐 금융주에다가 베팅을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현금을 조금 아껴 놓고 그냥 다른 어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좀 보면서 이 금융주들도 그냥 눈으로 좀 보면서 본인들의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 금융주들의 흐름을 시장의 흐름으로 좀 약간 같이 놓고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라고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지금 어떤 종목을 매수하자 이런 건 아니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금융주들 흐름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포트 관리를 하자라는 입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확보하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요, 전문가님, 오늘 하이브가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사관왕을 차지했다는 소식 때문에 강세를 보였거든요. 하이브를 비롯한 엔터주들도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일단은 엔터주들 중에서 네. 하이브는 그런 어떤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많이 안 올랐고요. 자리 자체도 네. 그렇게 지금 오를 수 있을 만한 자리는 조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최선호주는 아닌데 일단 이후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조금 볼 필요가 있긴 하거든요. 이 하이브가 지금 그 YG의 그 뭐 지드래곤 그리고 이제 그 블랙핑크 그리고 이제 뭐 방탄소년단 이 연예인들을 전부 다 가지고선 뭐 유튜브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하고 하는데요. 거의 그 연예인들 중에 이제 그리고 또 뭐 그 누구죠? 그죠? 외국의 네. 그 랩 잘하는 그 젊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하여튼 그 남녀 가수들도 전부 다 네. 데리고 있어서 네, 아리아나 예, 그랬는데요. 예, 예. 비버. 네. 저스틴 비버. 예, 그렇죠. 그 다 데리고 있어서 좀 약간 유튜브 채널 속에서 어떤 홍보를 하나 어떤 마케팅에서 1위부터 거의 한 누적 뷰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위부터 한 5위까지인가를 전부 하이브에서 다 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잠재력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주가의 흐름만 보면 사실 지금 딱히 뭘 사야 되겠다 이런 어떤 흐름은 아니에요. 반면에 SM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SM의 흐름이 좋거든요. 네. 네, SM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죠.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JYP 지금 이 그냥 전반적으로 엔터의 흐름이 좀 뭔가를 이렇게 돌아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SM이 가장 지금 좀 돋보이죠. 약간 네. 돋보이고 약간 엔터주 쪽으로 이제 보면 최선호주는 SM이 조정을 받을 때 좀 살려고 노력을 하는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SM 그리고 하이브 그리고 YG 그리고 JYP 이거를 같이 보면서 만약에 이 중에서 한 종목을 고른다고 하면 SM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도 어쨌든 코로나 이후가 되면 좀 여러 가지 어떤 사업 분야에서 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종목으로 돈이 몰릴지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그 중에 엔터테인먼트 주식들도 지금 좀 움직이고 있고 약간 끼가 보이니까 좀 약간 관심을 갖고 보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좀 약간 관심 갖고 그냥 포트에다가 한번 그냥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놓고 좀 볼 필요가 있는 종목군이 아닌가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엔터주들도 코로나19 이후에 큰 움직임을 보일 섹터니까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셨고요. 그 중에서도 SM이 흐름이 가장 좋아 보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으니까 참고하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슈 섹터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종목의 제왕 시간입니다. 신강서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네, 전문가님 보유 종목들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현금을 좀 확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본인 포트들에 뭐 마이너스가 있는 종목들도 있고 플러스가 있는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마이너스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시장의 지수가 크게 하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느 정도 코스닥 지수가 좀 어느 정도 내려오긴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내려오고 코스피 지수도 좀 옆으로 기는 어떤 흐름들이 나올 때 개인들의 어떤 계좌들의 종목들은 좀 마이너스 손실폭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들을 장중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하나 현금을 확보하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랫동안 계속 가지고 있던 종목들 중에서 일단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14,300원 이상이 되면은 일단 매도하고 현금을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19만 5천 원이 되면 19만 5천 원 정도 수준에서 올라왔을 때 올라오면 장중에 현금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20% 현금을 확보하면 지금 현재 지금 70% 정도의 주식 비중인데 좀 주식 비중을 좀 낮춰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조금 한번 보려고 하고요. LG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제가 수요일 날 방송에 출연을 하니까 LG가 목요일 날 이제 다시 상장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목요일 날, 그러면 수요일 날 아마 목요일 날 동시호가에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건지 수요일 날 제가 한번 방송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고, 세종공업하고 동구바이오하고 지금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들고 보유하면서 현금 마련한 걸 가지고 적당한 기회에 이제 다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춘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후 상황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당장은 좀 기존에 좀 손해를 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좀 현금화를 하고 하는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고 지금 실전 계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방송에 있는 어떤 저런 종목들도 그렇게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저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종목들이 있을 때 지금 당장 마이너스 종목들이 있는 거를 손절을 할 때는 아니에요. 손절을 할 때는 아직까지는 아닌데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들이 소폭 그냥 본전 이상 올라오거나 아니면 소폭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좀 정리하는 마인드로 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어떻게 대응을 해서 어떻게 끌고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이 좀 있어야 그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30% 40% 이렇게 계속적으로 현금을 만들어 가면서 어느 정도 테이퍼링 이슈가 딱 시장에 나와서 시장이 하락하기 전에는 최소 50% 이상은 현금으로 들고 있으려고 좀 생각을 하시고 차차 포트를 좀 정리하면서 지금 시장이 크게 갈 자리도 아니다. 먹을 것도 사실 없다. 여기에 끝까지 뭐 가지고 있다가 뭐 크게 수익이 나거나 그런 게 크게 없으니까 그런 욕심을 버리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수익 낸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조금 계좌를 관리하고 그 이후 상황을 좀 대비하는 그런 준비를 미리미리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는 유망 종목들은 조금 전에 이슈 토크 때 말씀을 해주시고요. 방송 중에 포트폴리오로는 종목을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종목들 최소 50%는 현금 확보를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 방에서 큰 도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조금 전에 말씀해드렸던 노란톡방에 편하게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세종공업이고요. 매수가는 9,396원, 비중 조금 크시네요. 40%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업체잖아요. 네. 전문가님, 세종공업 포트폴리오에도 있는 종목인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은 거래량도 좀 줄고 옆으로 계속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어서 뭐 사실 어떻게 대응을 할 영역은 아니에요. 뭐 추가 매수하거나 아니면 뭐 손절을 하거나 그럴 만한 지금 상황은 아니고 일단은 그냥 저도 관망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연료전지 차량 부품을 생산을 하고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전장 핵심 부품으로 이제 그런 어떤 회사로 이렇게 좀 약간 변화하고 있거든요. 현대차 넥소를 대상으로 이제 2021년도부터 금속 분리판을 좀 납품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뭐 납품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소식이 아직 나오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좀 지루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차 관련주 뭐 그런 부분에 어떤 부각을 받아서 앞전에 좀 상승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약간 좀 재미없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세종 EV라는 회사가 있고 그게 이제 수소차 핵심 부품 이제 스택용 금속 분리판 양산을 위해서 새로 만든 회사가 이제 세종 EV라는 회사고요. 그 예하에 이제 아센텍이나 모비어스 밸류체인이라는 또 자회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좀 약간 다양한 전장 부품을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 솔루션 뭐 이런 어떤 부분에 좀 드라이브를 걸면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덕양산업이라는 회사가 이제 현대차에서 약간 수주를 받으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덕양산업이라는 회사의 또 지분을 갖고 있어서 같이 좀 어느 정도 살짝 움직이는 어떤 모습이 장중에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2,300억 정도 되는데 이런 자회사의 어떤 지분들만 좀 다 합쳐도 현재 시가총액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 수소차의 어떤 그런 진행들,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기다려보자. 일단 지금 시장의 그 자동차 결과적으로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왔다가 또 내려오고 또 올라왔다 또 내려오고 계속 그런 어떤 지루한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그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그 테이퍼링 뭐 이런 어떤 이슈가 좀 없어지고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되면 이 자동차 부품주들 결국에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현대차 관련 그룹주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는 포트에 좀 하나 담아서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는 좀 고통스러우실 수 있는데 9,396원 이게 거의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마 더 지루하실 거예요. 이게 뭐 그래도 뭐 많이 내려가고 이런 종목보다 하락 추세로 막 타는 것보다 나니까 일단은 자리는 잘 지켜주면서 8,000원 이상권에서 계속 자리를 지켜주고 이 앞전에도 8,300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지루한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13,000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권역에서 지금 옆으로 계속 기고 있는데 일단은 가지고 한번 보유하면서 좀 지켜보자. 일단은 뭐 추가 매수하지 말고 일단은 뭐 좀 보유하면서 보고 비중이 너무 많아서 현금이 없다라고 하면 좀 반등이 나올 때 좀 약간 현금화를 할 전체적인 그 계좌를 좀 약간 만질 필요가 있기는 한데 지금 약간 매수가가 좀 멀다 보니까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뭐 본인 계좌에 따라 좀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 만약에 다른 어떤 종목들도 많이 가지고 계셔서 현금이 없다면 장중에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다가 조금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여놓고 나중에 다시 사는 것도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예, 지금 일단 제 포트에는 사실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서 저는 그냥 들고 버틸 수 있는데 이게 40%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이제 지루한 흐름이니까 좀 시장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흘러내린다라고 하면 또 타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좀 시황을 좀 잘 보면서 대응을 하자. 그래도 어느 정도 손절을 할 생각도 좀 어느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이 40% 정도 있으니까 일단 현금이 없다면요. 그래서 항상 본인 계좌에 현금 비중을 좀 잘 맞춰놓을 필요가 있으니까 좀 이후의 상황들을 조금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세종공업에 대해서 지금 차트 보니까 횡보 구간이지만 그래도 시장이 안정이 된다면 자동차 부품 쪽은 언젠가는 오를 거기 때문에 지켜보자라는 관망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비중이 지금 40%로 크시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고요. 3,98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질무자님 조금 손실 보고 계시네요. LED용 전구체 소재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그 반도체 이제 그 원료 물질 생산 업체죠.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뭐 TSMC나 이런 주요 글로벌 반도체 회사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반도체 업종 자체가 아까 그 마스크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네. 반도체가 지금 부족하다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면서 지금 이제 투자를 좀 진행하고 막 이제 하고는 있는데 좀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약간 그 재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가수요 이런 것들 때문에 회사들의 실적이 지금 최고치를 찍은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않을 것 같고 일단 반도체는 삼성전자에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특히 레이크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보다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일단 다른 종목들 뭐 월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좀 약간 조정이 좀 크게 계속적으로 나오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스는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흐름이 오히려 좀 괜찮은 모습이고요. 이전에 흐름이 좋았던 원익 QNC 같은 경우도 오늘 하락이 좀 크게 나왔거든요. 옆으로 기구는 있는데 계속적으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한미정상회의에 어떤 그런 재료 나온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 하락을 좀 크게 나오고 그 전에 좀 약간 기대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한미정상회의에 기대를 좀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지나가 버리니까 그걸로 인해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좀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종목이 좀 크게 하락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레이크 머티리얼스도 크게 내려오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60일선까지 내려왔거든요.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이후 상황 좀 지켜보자. 그리고 얼마 전에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흐름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앞전에 정고점 뚫어놓은 모습도 나왔고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60일선까지 왔으니까 좀 약간 반등이 나올 구간이고요. 일단 보유하시고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좋고 흐름도 좋기 때문에 이후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NF고요. 매수가는 96,720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LNF는 2차 전지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유상증자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전문가님, LNF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LNF도 뭐 회사 자체는 시장에서 기대를 좀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죠. 2차 전지 관련주 뭐 양극재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상승이 굉장히 크게 많이 나왔어요. 이 LNF도 사실 제가 계속 주식을 하다 보면 이것도 등락폭이 굉장히 큰 종목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또 내려갈 땐 또 크게 내려와서 4,000원, 5,000원권역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10만 원을 뚫고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일단 유상증자가 발표가 됐거든요. 이게 기준일이 6월 7일이에요. 6월 7일. 그러니까 오늘이 5월 20 며칠이니까 24일이니까 아직 기준일이 좀 남았고 그리고 상장일이 7월 30일이거든요. 7월 30일.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만약에 좋다면 유상증자가 나와서 어떤 신규 투자를 하고 뭔가를 한다면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서도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평상시에 주식 시장에서는 유상증자가 나오는 이런 종목 자체의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그 7월 30일 이 상장하는 그 날까지 흐름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중에 그냥 본인 그 매수가를 터치를 해주면 일단 팔고 나오시려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유상증자 기준일이 되면 또 권리락을 하잖아요. 권리락을 하면은 또 유상증자 물량을 또 받아갖고 다시 또 그거를 또 그 이후의 상황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리고 7월 30일 상장이 되고 그 와중에 또 이제 시장이 지금 굉장히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비중이 그렇게 뭐 크지 않아서 일단은 들고 있으실 수는 있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장중에 어떤 2차 전지 어떤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 호재가 나와서 만약에 급등을 하거나 하면 본전에는 일단 나오자. 근데 만약에 그 본전을 터치하지 못하면 일단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세 자체는 무너지지 않고 그냥 좋은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조금 길게 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물량이 다 상장되고 나서 그 이후의 흐름을 다시 만들고 또 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말고 일단은 유상증자 때까지 들고도 그게 안 나오면 그냥 유상증자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 조금 약간 장기적으로 흐름은 괜찮을 듯한 어떤 그런 충분한 시장의 그런 어떤 예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뭐 중간에 기회 주면 나오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LNF에 대해서는 지금 7월 30일 상장일까지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사이에 매수가를 터치한다면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자라고 하셨으니까요. 대응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바로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벨로다인 라이다고요. 24.2불, 비중은 4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보니까 10달러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네. 아마 올 초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게 그 벨로다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미국의 이런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크게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중소형 기술주들. 그러니까 그 가상화폐 쪽으로 뭐 돈이 몰린다라고 하면서 개인들이 많이 접근했던 종목들이거든요. 벨로다인, 라이다, 뭐 루미나 그리고 뭐 소파이, 뭐 프로테라, 뭐 그런 외에도 종목이 굉장히 많죠. 뭐 아멜도 있고요. 아멜이나 이런 종목도 보면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굉장히 많이 하락했고 이게 벨로다인 라이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TPGY 뭐 이런 것들도 그 시장에서 기대를 받았던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크게 많이 하락을 했어요. 뭐 슈로딩거도 마찬가지고요. 뭐 비아콤도 이것도 뭐 비아콤이라는 회사도 그 아케고스 펀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크게 하락했고 뭐 프로테라도 그렇고요. 플러그 파워 SK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회사죠. 플러그 파워도 굉장히 각광을 받아서 75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8달러에 지금 와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좀 메리트가 좀 있어요. 벨로다인 라이다도 마찬가지고 이 벨로다인 라이다라는 게 이제 라이다 1위 업체인데 루미나는 이제 자동차에 특화된 어떤 그런 그 라이다를 만든다고 하면 벨로다인 같은 경우는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시티, 뭐 드론, 그러니까 360도로 회전하는 라이다고요. 그러니까 루미나 라이다는 이렇게 각도로 이제 일방향으로 이렇게 나오는 라이다고 센서가 그 벨로다인은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360도. 그러니까 그 예전에 현대차에서 인수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로봇들을 보면 머리가 다 벨로다인 라이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기술 중에서는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들이 아닐까. 미래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있어 보이는데 지금 당장의 주가의 흐름이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지금 이 자리에서
일단은 여러 가지 시장에 이슈가 있죠. 뭐 테이퍼링 이슈도 있고 뭐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이슈도 있고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있을 때 지금 당장 이제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섣불리 막 저가 매수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지켜보자. 일단 24달러면은 요 정도 부근인데요. 일단 이전에 횡보했던 그 영역인데 일단 미국 주식의 이런 기술주들이 등락이 원래 이렇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예전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40달러 정도에 이제 상장을 했을 때도 아, 뭐 이거 좀 고평가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가 됐어서 뭐 한 20달러까지 내려왔다가 또 다시 지금 현재 뭐 200달러 이렇게 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런 기술주들이 처음에 상장하고 했을 때 시장에 그런 어떤 그런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등락이 좀 크다 보니까 좀 가지고 있으면 뭐 반토막이 나오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미국 시장 자체의 어떤 지수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도 보면 그런 어떤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신흥국 증시처럼 거기에 갇혀서 못 가갖고 맨날 거기에 갇혀 있는 이런 모습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증시가 모든 걸 이겨내면서 좀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미국 종목들 중에서 좀 유망한 종목들은 좀 들고선 가지고 좀 한번 지켜보자. 그러니까 비중 조절만 좀 잘하면서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 추가 매수하지 말고 지금 증시 상황 속에서 좀 보유하면서 이후 흐름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벨로다인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종목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술주들이 함께 하락을 하면서 손실을 보고 계시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주식까지도 든든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신광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그냥 스캔만 하시면 바로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AB프로 바이오고요. 매수가는 2,105원, 비중은 2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모더나 관련주로 최근에 관심을 받았었잖아요. 오늘 5% 넘게 급락세를 보였네요. 전문가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도 한번 그 다른 분인지 아니면 본인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이렇게 내려올 때 한번 상담을 하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바닥을 다지고 어느 정도 좀 이번에 그 뭐 모더나 백신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그 모더나 창립 멤버죠. 로버트 랭거 교수를 이제 사내이사로 영입해 갖고 모더나 관련주를 묶였는데 일단은 그 로버트 랭거 교수가 모더나 지분을 한 3.3% 정도 들고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약간 모더나의 어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이제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사실 그거보다 이 회사는 원래 에이프로 바이오라고 바이오라는 이름이 뒤에 붙어 있긴 하지만 이 공작기계 전문 업체고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IT 부품을 만드는 부품 산업이 이제 주력인 회사예요. 다만 이제 이 자회사 중에 AB 프로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이중항체 신약 개발 사업 업체를 그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가 나스닥에 이제 2021년도에 상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주목을 받을 수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현재 가격하고 굉장히 그 큰 괴리가 있어요. 2,105원이면은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건 뭐 나스닥 상장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모더나의 어떤 이슈로는 거기까지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 자회사가 이제 AB 프로가 좀 회사가 나스닥에 실제로 2020년도부터 상장을 하려고 이제 했다가 좀 어느 정도 회사가 조금 커지고 하면 상장을 하겠다라고 해서 좀 1년 정도 미뤄갖고 2021년도에 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 연도에 뭐 언제 할지 모르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약간 지루할 수 있기는 한데 비중 늘리지 말고 지금 현재 비중으로 일단은 가지고 한번 지켜보자. 그냥 그 상장 예전에 그 삼성출판사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 종목을 제가 상담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 삼성출판사라는 종목이 이제 뭐 자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라고 해갖고 계속 이제 뭐 흐름이 지금 이렇게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 나스닥 상장 이거 언제 기다리냐 좀 지루할 수 있다. 그냥 어느 정도 본전되면 팔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냥 기다릴 거면 그냥 모더나 이런 이슈보다는 근데 어떤 거를 가지고 내가 기다려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니까 일단 이 자회사의 AB 프로라는 그 회사의 그 나스닥 상장을 좀 한번 지켜보면서 좀 일단 보유하고 일단은 지금 뭐 손절하고 하기에는
좀 약간 좀 손실이 크니까 일단은 보유하고 그 나스닥 상장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B프로 바이오에 대해서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나스닥 상장 때까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에너지솔루션이고요. 매수가는 42,45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관련주인데요. 질문자님 매수가 보니까 올해 1월 달 이후로는 내내 3만 원대에서 움직이느라고 질문자님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의 태양광 업체인데요. 태양광 모듈 판매가 이제 그 매출액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게 뉴딜 정책 관련주 어떤 그런 걸로 앞전에 이제 많이 올랐는데요. 그 앞전에 많이 올랐고 지금 보시면은 요즘엔 근데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얘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아직 뭐 크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적자 예산은 아니고요. 일단 근데 모양 자체가 추세가 좀 꺾였거든요. 꺾여서 지금 내려오고 반등 주고 지금 다시 내려가는 모양이라서 일단 여기서 잘해봐야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는 어떤 모양을 만들 것 같고 여기서 바로 이제 W자로 찍고 이렇게 올라가기는 사실 태양광이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게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갖고 일단은 지금 비중 한 10% 정도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 밑으로 이렇게 이탈을 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굉장히 지루한 흐름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일단 태양광의 대장이 이제 OCI죠. 네, OCI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OCI는 아직까지 살아 있고, 네, 연료 모듈 신성 ENG도 지금 밑으로 꺾여서 내려오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에너지솔루션 지금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현금 비중 많이 없고 하면 그냥 팔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의견은 매도 의견 드리고요. 이게 반등 시 그냥 정고점에서 그냥 36,000원 부근에서 좀 손실 줄이면서 여기서 매도로 자르든지 아니면 이게 계속적으로 손실이 이렇게 커질 것 같으면 그냥 바로 자르든지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비중이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추가 매수해서 가지고 버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의견은 매도 의견 드리고요. 이제 얼마나 손실을 줄여서 빠져나올 수 있냐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하실 필요 있습니다. 일단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는 비중이 지금 10%로 크지 않으시니까요. 추가 매수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하자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응 꼭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3기고요. 매수가는 4,765원, 비중은 2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3기는 자동차 부품 업체죠. 오늘 크게 조정을 받았네요. 5% 가깝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3,85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3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3기도 앞전에 조금 그 상승하는 흐름이 이렇게 나왔었고 거래량도 있었는데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이 나왔다 다시 지금 밀리는 흐름이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 뭐 LG 그런 어떤 마그나 어떤 얘기가 나오면 좀 반등이 나오고 장중에 좀 되게 빠르게 분봉으로 급등이 나왔다가 또 눌리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3기 같은 경우 제가 분봉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요런 식의 모양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고 전저점 이탈하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20%, 25% 정도 비중으로 갖고 계신데 자동차 업종이니까 일단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 전저점을 이탈하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긴 한데 일단 뭐 종목을 기술적으로 본다기보다 일단 업황 업종을 좀 봐야 되니까 2차 전지 관련주 이제 종목 자동차 부품주고요. 일단 그 LG그룹이랑 계약을 해갖고 전기차 부품 시장에 진출하는 업체인데 일단 LG 마그나가 7월 달 정도에 그 런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한번 좀 지켜보자.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일단 이 전저점을 이탈하면 여기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고요. 전저점 부근에서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한 3,800원 이하에서 한 번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비중이 25%로 높으니까 다른 어떤 계좌에 다른 현금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그게 만약에 좀 부담스러우면 좀 기다려보자.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기에 대해서는 자동차 부품주는 보유를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세한 대응 전력은 전저점인 3,8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금호석유고요. 매수가는 25만 1,000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금호석유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게 화학주가 좀 네. 애매해요. 이게 화학주가. 그래서 음, 일단 결론은 네. 반등 시 반등하면 25만 1천 원 정도는 찍어줄 수 있거든요. 네. 반등하게 되면은 조금 약간 빠져나가려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왜냐하면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좀 애매하거든요. 지금 이 화학주가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화학주, 철강주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올라오고 나서 좀 약간 삐끗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 시장에서는 혹시나 지금 실적이 그냥 정점을 찍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면서 의료용품들 어떤 것들이 수요가 늘고 뭐 장갑이라든지 이런 게 좀 수요가 늘면서 좀 최대 실적을 내고는 있는데 이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됐을 때 진짜로 이 석유화학 제품의 슈퍼 사이클이 오느냐 아니면 지금이 실적이 고점이냐 이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서 좀 불안해하는 모습이에요. 다만 이제 이 3분기가 됐을 때 좀 이게 단기적으로 좀 계절적인 요인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시장에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자재 관련된 어떤 가격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제품 생산을 하고 나서 원자재 가격과 제품 생산의 이 스프레드가 있잖아요. 둘의 차이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오면서 좀 약간 그 차이가 좀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익이 좀 많이 줄었다. 이런 게 이제 시장의 지금 얘기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 금호석유 화학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롯데케미칼도 지금 재미없는 흐름이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굉장히 좋게 올라왔던 효성 TNC도 이제 좀 상승을 멈추고 옆으로 좀 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업종의 이 종목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의 실적은 좋은데 앞으로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옆으로 기다가 만약에 효성 TNC 같은 경우 이만큼 올라왔는데 실적이 3분기에 안 좋다라고 하면 밑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우려가 있으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여기서 당장 치고 가기보다는 다시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염두를 하셔야 되니까 만약에 지금 전반적인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다 비슷비슷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시황 때문에 그런데요. 시황이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좀 밑으로 충격을 주고 다시 또 아니다라고 하면서 살아나고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은 굉장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이게 멘탈이 좀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이 있으면 장중에 툭 내려온다 하더라도 현금이 있으니까 좀 들고 지켜볼 수 있는데 현금이 없으면 오히려 툭 내려왔을 때 손절을 해버리면 다시 올라가 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멘탈 관리가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모든 종목들을 제가 웬만하면 지금은 좀 본전이 되면 좀 빠져나오고 현금을 좀 챙겨놓고 그걸 가지고 있어야 다른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조금 그 멘탈 관리가 된다.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금호석에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업황이나 실적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반등이 나오면 좀 자르고 나올 생각을 좀 하시고 좀 현금화를 좀 하자. 다는 못 나오더라도 뭐 일부라도 좀 현금화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에 대해서 지금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대 실적을 냈지만 지금 실적이 고점이라는 우려감도 함께 있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빠져나오자 매도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종목들 리스크 관리하면서 현금 확보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포트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비밀번호는 1357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